네,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12-4 강의를 온라인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산화하는 반응식을 이제 완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산소 가지고 산소 이동으로 산화환원 나누고 전자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산화수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을 다루었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산화제, 환원제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산화제, 환원제, 산화나 환원이라는 말 뒤에 제자가 붙게 되면 무엇을 식히는 물질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환원제라는 것은 자신이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그렇다면 자신은 반대로 산화를 해야 되겠죠. 산화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자신은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환원시키는, 산화시키는 이런 의미를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알아야 되겠지만, 산화가 일어난 물질이 있다면 걔보고는 환원제, 환원이 일어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 보고는 산화제, 이름을 거꾸로 붙여서 제자만 붙여서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화수라는 것은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 자, 자꾸 우리 이제 앞으로 산화제, 환원제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환원이 되는 물질과 환원제, 산화가 되는 물질이 있다면 상대적인 세기는 어떨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환원대는 전자를 얻는 성질이 클수록 강한 산화제다. 산화대는 전자를 잃는 성질이 클수록 강한 환원제다. 되게 말이 헷갈릴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원소가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지는데 산화수가 클수록, 자, 산화수가 클수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산화수가 플러스 값을, 큰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수 값이 저 위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클수록 뭐가 되냐면 산화수가 큰 폭의 산화수가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산화수가 크다. 우리가 산화수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위아래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산화수가 크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친구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더 커지는 것보다는 산화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산화수 감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원이죠. 그래서 환원을 잘할 거라는 얘기가 될 거고, 환원을 잘한다란 말은 제자가 붙으면 강한 산화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산화수가 작을수록 어디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친구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작을수록 큰 폭으로 산화수가 증가, 산화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친구라는 얘기고, 산화를 잘한다는 얘기니까 강한 환원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표에서 살펴보면 표가 아니라 물질을 살펴보면 망가니즈, 옛날 이름으로 망간이라 불렀죠. 망가니즈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산화수들이 있는데 요 7일대가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중에서는 여기가 KMnO4, 얘가 가장 강한 산화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황의 산화수를 살펴봤는데 황이 들어간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황화수소에서 마이너스 2값으로 가장 작게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증가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강한, 잘못됐죠, 그죠? 못합니다. 환원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같은 물질이라도 어떤 물질이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산화되기도 하고, 요건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같은 SO2 이산화황이지만
반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여러 가지 산화수가 아니라 반응에 따라서 산화제로 쓰이기도 하고 환원제로 쓰이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화수를 살펴보면 이산화황에서 황의 산화수는 자,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2개니까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황이 어디 갔냐 보니까 황산이죠. 자, 황산 다 할 필요 없이 황산이온의 황의 산화수와 똑같을 테니까 자, 황의 산화수는 산소가 4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플러스 6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물질은 지금 뭐로 사용되었냐면은 산화수가 커졌기 때문에 산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원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또 다른 산화수를 찾아보면 염소 기체가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0, 그리고 염화수소 안에는 염화이온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산화수가 이만큼 얼마? 1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황의 산화수는 2 증가를 하게 되었고, 즉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는 얘기가 되죠? 뭐가 일어났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났고 뭐로 쓰였다? 산화제로 쓰인 겁니다. 이산화황은 여기서 환원제, 반면에 염소 기체는 산화제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황이 어디 갔냐 보니까 반대쪽에 호돈소 물질로 갔죠. 0.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감소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그렇죠. 환원이 일어났습니다. 4 감소를 했네요. 자, 또 다른 여기 보면 아까도 했는데 황화수소에서 황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를 가지겠죠. 수소가 플러스 1짜리고 2개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 호돈소 물질 황이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되었죠? 2 증가. 뭐가 일어났다? 산화가 일어났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구는 뭐로 사용되었냐면은 환원되었기 때문에 산화제,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뭐로 되었죠? 산화되었기 때문에 환원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똑같은 이산화황이라도 반응에 따라서 환원제로 산화제로 쓸 수 있다. 즉 산화될 수도 있고 환원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식에서 환원제를 찾아보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인데 누가 상대적으로 더 세냐? 자, 여기서 똑같은 이산화황을 두고 이 친구가 산화도 할 수 있고 환원을 할 수도 있는데 산화제로도 쓰이고 환원제로도 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됐다? 이 친구가 아니라 황화수소가 환원제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산화황보다 얘가 더 강한 환원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산화제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산화제고 또 다른 산화제가 여기 있죠. 두 개 중에 누가 더 세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이산화황인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로 쓰여야 된다면 산화제로 쓰여야 된다면 강한 쪽이 산화제로 쓰이겠죠. 여기서는 산화제로 쓰일 수 있었지만 첫 번째 화학식에서는 더 강한 산화제 덕분에 상대적으로 이제 환원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이산화황보다 더 큰 산화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는 각각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지만 산화제는 환원되는 걸 찾으면 되고 환원제는 산화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산화란 건 산화수 증가, 환원이란 건 산화수 감소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황산구리 아까 얘기했었죠. 황산구리에서 황 또는 황산이온에서 황은 산화수가 아까 플러스 6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6. 여기는 뭐
볼 필요가 없겠네요. 황은 황산이온, 황산이온이 되었으니까 다시. 그러면 이제 변함이 있는 게 호돈수 물질입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 산화수 변동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10중 8구 산화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물질이 있어요. 그것부터 찾으면 더 편하겠죠? 걔네들이 누구냐면 바로 호돈수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돈수 물질이 아연과 구리가 있으니까 산화수는 바뀌었으리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아연부터 해볼까요? 자, 아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호돈수 물질일 때 0, 여기는 아연 2가 양이온이겠죠? 플러스 2. 그래서 산화수가 2 증가. 산화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뭐로 사용됐죠? 그렇죠. 산화가 됐으니까 환원제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반면에 구리 같은 경우 여기가 호돈수 물질이니까 0, 이쪽에서 구리 이온이 있을 때니까 플러스 2. 자, 요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플러스 2에서 0이니까 2 감소를 했으니까 환원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산화제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돈수 물질부터 찾아볼까요? 그렇죠.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각각 호돈수 물질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0이었다가 뭐로 바뀌었다? 물속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까 2 감소, 환원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로 쓰였다? 그렇죠. 산화제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수소기체는 0이, 수소기체 안에 있는 수소는 0이었다가 물 안의 수소는 플러스 1이 되었죠. 여기서 그래서 1 증가, 산화가 일어났죠. 자, 1 증가가 두 번 했고, 어쨌든 증가했으니까 산화. 그러면 뭐에 해당된다? 그렇죠. 환원제에 해당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호돈수 물질이 산소가 보입니다. 자, 0에서 자, 이쪽으로도 가 있고 이쪽으로도 있죠. 자, 뭐 어차피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여기도 얼마로 갔죠?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일 거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2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 메테인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메테인은 탄소가 여기서 여기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플러스 1 곱하기 4개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얼마? 마이너스 2짜리고 2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0이 되려면 플러스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4 8 증가가 일어났고 산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된다? 환원제가 됩니다. 자, 반면에 산소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2, 이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2, 그죠? 전부 다 얼마 증가했습니까? 얼마 감소했죠? 2 감소했어요. 환원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 그렇지. 산화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냐 환원제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또는 대답해야 될 때는 매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산화되면 환원제, 환원되었으면 산화제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은 뭐 아주 간단해요. 뭐 산소도 전자도 산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 그리고 감소한 산화수가 어떻게 된다? 같게끔 화학 반응식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뭐 교재에는 선생님이 뭐 여러분들도 찾기 쉬우라고 답을 적어놨는데 뭐 나중에 공부할 때 좀 가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한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산화수 변동이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호돈수 물질부터 먼저 찾아요. 자, 그러면 구리가 있고 구리 이가 양이온이 있죠. 호돈수 물질 0 플러스 2 그래서 얼마 증가했다? 플러스 2 그냥 뭐 플러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나아요. 2 증가했다. 산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산화수 감소 한번 찾아볼게요. 익숙해지면 눈에 바로 보이는데
질소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질산이온,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마이너스 6, 합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플러스 5의 산화수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면 질소는 여기밖에 없죠. 산소는 마이너스 2, 질소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자, 화합물의 합함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얼마 감소했지? 3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바로 뭐냐면 해놓고 보니까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가 값이 틀리죠. 그래서 맞춰봅시다. 산화수 증가, 산화수 감소의 공배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3 감소 2 증가니까 공배수는 6일 거죠. 그럼 여기 얼마씩 곱하면 된다? 각각 3 그리고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3번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3, 여기 3, 그 다음 여기 2, 여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수소와 산소 숫자를 맞추면 되겠죠. 우린 구리와 질소만 맞춘 거니까. 그러면 산소가 이쪽에 몇 개 있습니까? NO3가 2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총 6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산소가 있는데 2개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맞췄기 때문에 고정시켜버리면 2개. 그러면 4개가 남죠? 이쪽에 4개로 보내야 됩니다. 산소. 그럼 덕분에 수소가 총 8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 8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망간이 산화수가 참 잘 바뀌는 친구들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산소가 4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플러스 7,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양용 그대로 가지니까 플러스 2, 5가 감소했습니다. 증가한 거 찾아볼게요. 딱 눈에 보이죠? 철이온이 전하량 그대로입니다.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3.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했을 겁니다. 얼마 했다? 1 증가를 했네요. 자, 그러면 공배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5로 맞추면 됩니다. 여기 곱하기 5를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에 5개, 여기 5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일 테니까 망가니즈가 들어간 물질 앞에는 1일 테니까 산소가 4개가 되죠. 그러면 산소가 여기밖에 없지. 여기 4를 써주고 그 다음에 덕분에 수소가 8개가 됐으니까 여기 8을 써주면 됩니다. 자,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크로뮴의 산화수를 살펴보면 Cr2O7E-. 자, 크로뮴이 2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X, 크로뮴의 산화수를 X라고 두면 EX 더하기 산소가 7개죠?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7 했는 것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4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플러스 6입니다. 자, 여기는 전하량을 가지니까 그대로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 감소를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거 살펴보면 이온 값이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4. 그러면 얼마 증가했지? 그렇죠. 2 증가를 했네요. 자, 그렇다면 공배수를 찾아요. 6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2,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산화수 증가 감소는 원자 1개가 가지는 값이에요. 원자 1개가 각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놈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 크로뮴이 있는데 크로뮴 2개가 아니라 1개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3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배를 해줬는데 이미 여기는 뭐가 되어 있어? 그만큼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2,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어버리면 크로뮴이 4개가 돼버려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크로뮴 1개당 3 감소를 한 겁니다. 크로뮴 1개당 3 감소를 한 거고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는 크로뮴이 2개 있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2배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2 써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2 써줘야 돼요.
이해가 됐으리라 봅니다. 그럼 여기는 한 개씩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3한 대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여기에 7개가 되죠. 그럼 여기에 7이 될 거고 수소가 14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 1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산화수가 크로뮴 산화수가 6이죠. Cr2의 산화수가 6이 아니라 크로뮴 한 개당 산화수가 6인 거예요. 자, 여기는 얼마 같습니까? 똑같이 플러스 3이네요. 자, 그래서 얼마 감소? 그렇죠. 3 감소. 자, 그 다음에 또 바뀐 걸 찾아보면 요게 나오네요. 자, 요게 좀 가려졌는데 선생님은 위에다 적을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탄소가 한번 볼게요. 요걸 구조식으로 그리면 여기 있네. 요 칸에다 그릴게요. 에탄올인데 에탄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조식을. 에탄올 구조식도 여러분들 한 번씩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자, 그런데 자, 산화수라는 것은 공유결합에서 이건 다 공유결합이 이루어졌죠. 약간 땡겨오는 건데 완전히 가져간다 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가정을. 그러면 탄소와 수소 중에 산화수가 정겸성도가 누가 크냐면 탄소가 더 크니까 완전히 하나를 가져왔어. 완전히 하나를 가져와. 완전히 하나를 가져와. 그 다음에 탄소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 3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 탄소는 두 번째 탄소는 결합이 3개가 있는데 갖고 이쪽에서 하나 가져와. 그 다음에 수소에서 하나 가져와. 하지만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세요. 그러니까 이 탄소는 산소한테 하나 뺏겨. 자, 2개를 가져오고 하나를 뺏겼어요. 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실질적으로는 1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요게 지금 칸이 가려졌기 때문에 위에다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사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워낙 얘네들이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게 참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도 탄소가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볼게요. 자, 여기에 하나 수소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산화수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는 똑같고 수소한테 하나 가져왔죠? 자, 산소가 힘이 더 센데 산소와 탄소 사이는 이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산소한테는 2개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 얻고 2개 뺏기니까 하나 뺏긴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C2H5OH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적기도 하냐면 CH3, CH2OH라고 분리해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구조식대로 그리면 요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짜리? 각각 마이너스 3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요 탄소 같은 경우 그지? 얼마였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플러스 1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어떻게 되었다? 산화수가 그렇죠. 2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화수 2 증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에탄올에 있는 산화수 중에 탄소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1개만 2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틀리기 때문에 탄소 1개당 크로뮴 1개당 산화수 증가가 똑같지 않죠. 그래서 공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2, 이 친구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쓰면 되죠?
2를 써주면 되는데 아까 했는 것처럼 이 자리에는 2를 써주면 안 되죠.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3을 써야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3을 써야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1.5 아니냐? 아니라 그랬죠. 왜 1.5가 아니냐면은 실질적으로 에탄올 안에 탄소가 두 개 있지만 산화수 변동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세 번이니까 그대로 3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구분이 되어서 확실하게 보이는데 앞에 탄소는 산화수 변동이 없는 탄소예요. 이 가운데 끼어있는 이 탄소만 산화수 변동이 있고 요게 세 번 일어났으니까 여기 앞에 3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거 맞춰보면 산소가 그죠? 여기 몇 개? 7개. 그 다음에 여기에 3 써주는 바람에 산소가 3개에서 총 10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10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소가 하나 있는데 3개 써주는 바람에 3개. 그러니까 이 친구도 몇 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지? 7개가 되어야 되는 뜻이겠죠. 그럼 수소가 몇 개가 되겠어요? 총 수소가 14개. 그 다음에 여기에 3, 1이니까 4개가 3개니까 12개. 합하면 26개가 돼야 되죠. 수소 같은 경우는 26개가 됩니다. 26개인 이유는 여기서 보세요. 셋 하나니까 총 4개. 3 곱하기 4, 그렇지. 12 더하기 이쪽에 2 곱하기 7, 14 해서 2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뭐가 수소가 26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몇 개에서 5, 하나, 6개가 수소가 있는데 여기 3이니까 곱하기 3, 18개. 여기서 18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28개에서 18개를 빼면 그렇죠. 8개가 남죠. 그래서 이게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꾸 될 때까지 반복 연습해주면 다른 응용할 것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4번 같은 경우는 이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은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뒀다가 이런 거 구조식 같은 건 여러분들 우리 화학원 제일 첫 단원에 시험에 진짜 2점짜리 문제밖에 안 나오는 첫 번째 단원 있죠. 그렇게 가다 보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호돈수 물질이 보이네요. 그래서 구리가 산화수 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리가 2가 양연되었을 테니까 플러스 2. 그래서 산화수가 2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도 산화수가 자주 바뀌는 것 중에 하나요. 자, 여기 잘 찾아보면 우리가 NO3 마이너스죠. 그래서 산소가 3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산화수 값을 얼마를 가져야 돼? 그렇지. 이거는 플러스 5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그런데 질소가 두 군데로 흩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NO3가 마이너스가 2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질산구리를 만들 때 사용한 질산이온은 산화수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살펴보면 되냐면 이 친구만 살펴보면 돼요. 자, 이 친구에서 산화수 변동을 한 살펴보면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는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질소에서 일산화질소의 질소로 갈 때 산화수가 3만큼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배수를 찾아보면 여기는 3, 여기는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3이 되고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한번 찾아보면 여기는 2가 가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도 2 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산화질소한테만 질산이온의 질소가 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2 써주는 바람에 몇 개가 되죠? 질소는 2개.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NO3 2. 즉 질소가 2개가 있는데 3개. 앞에 개수가 3이니까 총 몇 개가 되지? 그렇죠. 6개가 되죠. 그래서 8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도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질소 개수가 8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질소는 뭐 질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얼마 들어간다? 8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개의 질소 중에서 몇 개? 2개는 산화수 변동으로 이쪽으로 갔고 8개의 질소 중에서 6개, 그죠? 2개, 여기 6개입니다. 6개는 질산구리 쪽으로 갔는데 이 6개는 산화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한 물질, 화학식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8개나 되어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이 산화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소를 살펴볼게요. 산소 8개. 3개가 얼마 되죠? 8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 24개가 됩니다. 산소. 그럼 이쪽에도 몇 개가 돼야 되겠어요? 산소가 24개가 돼야 되죠. 그럼 산소가 다 포진되어 있네. 그럼 여기 몇 개인지 살펴보면 3개짜리가 2개니까 6개, 6개짜리가 앞에 개수가 3이니까 18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산소가 1개짜리인데 개수가 2니까 얼마? 그렇죠.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에 x라고 두면 x개만큼 있는 것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24개가 나와야 되겠죠. 산소 개수가. 그러면 x는 당연히 얼마가 나온다? 이게 20이니까 4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우리가 개수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문제 하나 풀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난 11월 달, 그지?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데 생각보다 2점짜리 문제인가 그렇고,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들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O2 산소와 플로린 분자 2개가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가부터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 좁아서 여기다 적을게요. 더하기 2플로린 해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 0, 플로린 또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 0. 자, 이 물질 같은 거 우리 그때 했었죠. 물 구조에서 수소 자리에 플로린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가져가고 전자를 가져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산소 산화수에서 좀 예외사항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산소는 얼마로 바뀌었다? 플러스 2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2 증가 산화가 일어났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플로린은 마이너스 1짜리였죠. 그래서 1 감소 0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환원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에서 얼마?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한다. 맞죠? 그죠? 자, 나에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를 한번 봅시다. 나. 자, 나식은 프로 3개에 3 그 다음에 A, B, C는 선생님 생략하고 그대로 적을게요. 아요딘, 그 다음에 수소이온 반응해서 브로민화이온, 그 다음에 요오드, 아요딘,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요딘 음이온의 전하량 그대로 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호돈수 물질이니까 0이 됩니다.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에서 0, 1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로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건 브로민화 이온이고 1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서는 산소가 몇 개? 3개, 마이너스 2. 짜리가 3개니까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플러스 5. 자, 그래서 우리는 산화수가 감소했는데 얼마 감소했다? 6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배수를 찾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 되겠죠. 자, 그래서 6을 써줘야 되는데
그죠?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는 지금 아이오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6을 그대로 써주면 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이오딘이 이미 2개라는 표시가 있죠. 그래서 6개, 아이오딘이 6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2개가 되어 있으니까 앞에 얼마 쓴다? 6이 아니라 3을 쓴다. 자, 공배수를 찾기 위해서 산화수가 6. 아까도 얘기했죠? 이 1 증가라는 것은 아이오딘 1개당이에요. 그러니까 총 아이오딘이 6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6 써주면 되고 여기는 아이오딘 분자이기 때문에 3 써주면 되고 요거 좀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 숫자를 보면 여기 우리가 1 생략했지만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산소가 3개죠. 그러면 물 앞에도 얼마?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가 6개. 그러면 여기가 6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가 우리가 뭐가 되죠? 6이 A, 이 6은 B, 그 다음에 3은 C, 그 다음에 요 3도 D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A, B, C, D 더하는 것은 6, 6, 6이니까 12가 아니고 18 되니까 이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산화제로 사용한다. 자, 아이오딘 같은 경우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얼마? 0으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되었으면 뭐? 환원제. 그래서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니은도 틀렸네요. 그럼 하나밖에 없죠? 1번이 정답이 되었던 겁니다. 뭐 그렇게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도 여러분들은 2학년이지만 3학년 문제를 많이 풀지 않더라도 이 정도 문제는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봤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